자, 명태균 사태가요. 과거에 디올백이나 이명수 관련 녹취 이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수 언론들이요. 굉장히 윤 정권 부부 등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그 보수 언론들이 비판하는 시각은 현재 하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은 그들이 과거에 윤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아부했는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윤 정권이 한계에 왔다 보고 지금 앞장서서 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요. 녹취록, 디올백, 카톡 메시지, 다음은 뭘까 겁난다. 그러면서 가대망상 삼류 브로카 이 명태균에게 식견이 탁월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오빠 논란이 진짜 오빠냐 아니냐. 명태균이가 오늘 오빠가 대통령이냐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살짝 물러섰지만 이게 치고 빠지면서 계속 애미길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요. 사람 되기는 끓는 인간이고 결국은 민주당과 결탁해서 윤 정권을 흔들 거예요. 민주당은요. 지금 이 문제를 포함한 특검을 하겠다고 이제 명태균 특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판결이 나오는 타이밍에 명태균 특검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그래서 김건희, 친오빠, 명태균이를 다 부르겠다는 거예요. 오빠라는 말의 위험성은 이걸 갖다가 이 오빠가 윤석열이라면 윤석열이 명태균하고 지금 교감을 가졌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친오빠라면 친오빠가 국정 개입했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라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용산의 저 부부가 수상한 인사들과 거듭 접촉했어요. 조선일보는 이게 벌써 몇 번째냐. 언론이라 부르기도 못한 매체 기자, 서울의 소리 이명수겠죠. 6개월 거쳐 50개의 녹취록을 남겼고 북한에 들락거리는 정체불명의 목사 최재형에게 디올백을 받았고 이번에는 과대망상 삼류 브로카를 받들어 모시는 카톡 메시지까지 나왔어요. 김건희의 이런 처신에 언제까지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구정물을 국민들과 함께 뒤집어 쓰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조선일보가요 어쨌습니까? 윤석열 임기 한 1년 반까지는요. 자, 올해 그 총선에서 무조건 밀어가지고 보수가 단결해서 이 좌파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출신들이요. 국회의원이나 또 용산이나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 그래서 취임 초에 결탁하고 그때 조중동이 제대로 정신 차리라고 초반부터 윤 정권에게 따끔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윤 정권 들어서서 자신들 영향을 높이려고 온갖 달콤한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중앙일보는 오늘요. 윤 대통령이 나라와 부인 사이에 결단을 할 때다. 여사 리스크, 국민이 인내가 임계점에 왔다. 대통령실 기관 문란도 지금 위험수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 한 7, 8명이 실제로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시스템을 흔들고 이들이 다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다. 자기들끼리는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제 민심을 따라야 될 때다라고 말하고요. 또 중앙일보는 또 다른 칼럼에서 여사 문제 앞에 허망해진 공정과 상식, 명태균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줬겠다. 정권의 치명적 약점을 방치하다가 수령에 빠졌고 이제 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전부 불신받을 수 없어서 법 앞에 평등, 사적성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사설에서는 명태균이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철저히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을 올린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다. 밴드 왜곡 노려 엄밀히 외부 유출했는지 조사해라. 그래서 결국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중앙일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동아일보는 한번 봅시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에서는 대통령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가족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제 대통령직에 대해서 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윤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권위를 잃었다. 대통령 부인 때문에 경국지색을 원하느냐. 자, 경국지색이라는 것은 임금이 미혹해서 여자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김건희가 경국지색의 당사자다. 즉 미모로 대통령을 홀려서 대통령이 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마누라한테 홀려가지고 나라를 망친다. 이 말인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김건희가 재판받고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해서 거기에 거론되는 김건희와 같이 놀아난 자들을 다 추방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한 대통령이 연세대 이 문제 유출과 관련해서 엄정한 조치와 문책을 주문했다는 데서 피식 웃음이 났다. 그래서 자기와 관련되는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가. 또 김건희가 지금 명태균한테 보낸 카톡 기사를 본 뒤 지금 청와대 병이 깊어졌다. 이제 대통령이 뭔 말을 해도 권위가 서지 않는다. 명태균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 상태가 어떠냐고. 그래서 윤 대통령을 오빠로 계속 김건희가 칭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제 댓글에 아저씨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식의 글을 달지 마세요. 예? 그런 식의 글을 제한테 달면 그것도 신뢰입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다 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완전 바보다. 그래서 중장년 남성들이 다 자기들도 집에서 저런 대우를 받는다고 껄껄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과 사는 따라서 저렇게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의대 정원 2,000명을 물어붙이는 이런 것이나 하고 결국 자기 부인에 관한 부분은 다스리지 못하고 왜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이 저래 흘러갔는가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아무리 선의로 막상 대통령이 되면 자우나 그런 것보다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을 해도 결국 최순실이 국정농단처럼 사익축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국정감사장마다 김 여사 관련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구린내가 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본 언론가의 이 글을 소개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그렇게 붕괴한 이유가 학식도 공적 직함도 없는 최순실이 대단할 것도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양반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김건희와 같이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아일보 김순덕은 이재명이 유죄 판결이 11일에 나오면 전세가 역전될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년 반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윤은 냉정해져서 도이치모터 사건도 수사받게 하고 그게 김건희를 구하는 부분이다. 김건희 라인도 다 제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윤석열 정부를 예고한 7시간 통화에서 김건희는 일반 국민은 바보라고 했는데 국민은 사인 김건희만큼 바보가 아니다. 나라 권력이 패밀리 비전이 있었냐 이랬어요. 그래서 조중동이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통령도 의혹을 조사받고 김건희도 처벌받고 이 김건희 라인 간신들도 다 처벌해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요. 조중동이 특검을 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조중동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렇게 된 데는 조중동이요. 그야말로 임기 초반에 저들이 올바른 사회개혁을 해서 국민들을 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기득권 대기업이나 한국 사회에 오래된 수국 꼴통 기득권의 사고 등을 윤석열 김건희에게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보수 언론의 지지를 받아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망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냉정하게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김건희도 한심하지만은요 보수 언론도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